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장중에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결국은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 증시? 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면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한 이틀 정도 네네. 제법 빠졌죠. 네.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그 빅테크에서 잘 나간 주주, 대표적 엔비디아 같은 것이 고점 대비 10%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면서 에너지, 금융주가 올라갔고 기술주가 떨어지면서 다우지수가 견고했고 S&P 500이 좀 약했는데요. 오늘 좀 반대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약보합 정도였는데요. 여기는 네. 오늘 금리의 상승이 약간 주춤거리면서 약간 흘러내리는 정도가 오늘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S&P 500도 오늘 소폭 반등 0.24%에서 어제와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이 좀 반갑게 3일 만에 반등에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어저께는 하락이 약간 멈칫됐다는 표현이 적합했고요. 네. 오늘 한 0.4% 정도 올라갔고요. 제가 또 올라가는 주식도 오늘 좀 3, 4%씩 올라가는 주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로 보면 특히 구분할 건 없습니다. 기술주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더 좀 이어가는 모습, 이미 소비재가 반등하는 모습. 이 정도가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보고 있겠는데요. 특징주로 보면 좀 떨어진 거 보면 어저께 이미 시장 끝나고 나서 나온 거지만 소매업체들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소매업체들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역시 전통적인 온라인 쪽, 그리고 한쪽에서는 오프라인인데 오프라인에서도 먼저 좀 온라인 쪽에 변신을 빨리 한 것은 괜찮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인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입니다. 노드스트롬이 미국에서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 그나마 이제 고급 백화점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는. 아마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신세계 롯데 보면 실망하실 분이 워낙 많으시겠지만 여하튼 그나마 미국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것들인데요. 노드스트롬이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쉽게 해서 어닝 미스를 했습니다. 주가 25%, 28% 가까이 오늘 떨어졌고요. 갭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의류 전문점인데요. 기대가 좀 많았었고 주가는 살아있어 반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어저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20% 이상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미국은 역시 실적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각종 신호로 인공지능 사다파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그게 바로 실적 때문이란 큰 요인이 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발표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을 예측을 정확하지 않는 주식 그 매매가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요. 모든 소매점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디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표현해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유튜버들이 거기서 페이를 받는 것, 돈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스스로 하는 거죠. 어느 곳에 가면 물건이 싸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에 할인 상품을 찍는 게 전 세계가 있는 곳이 대표인 것이 코스트코입니다. 이거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유럽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할인 상품. 이게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트코 광고를 안 하는 회사인데 여하튼 코스트코 오늘도 상상치 효과를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코스트코 이번 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파는 거 쫙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거기에 일단 답이 보고 있고요. 월마트도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약간 경고에도 하긴 했지만 그거 상관없이 좀 주가 좀 회복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은 4차라는 곳도 있고 5차라도 있지만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죠. 우리나라도 4,000명 확진자라서 걱정하시면 많이 있겠는데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네덜란드도 제일 먼저 일상으로 간 곳 아닙니까? 네덜란드가 좀 파란색인데 여기 그림이 네덜란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그나마 여전히 안정적이고 캐나다 이렇고 일본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 검사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 우리가 논외를 치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놀라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머리 아프거죠. 모르는 분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 지금 여태까지 제가 300만 대 그렇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이 분들이 사고 이게 팬심이 두터운 거 아닙니까? 늘 말씀드린 삼성 갤럭시를 계속 쓰시는 분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사상치 효과가 5일 연속 나오는 건 이거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이런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경제 지표들이 지난 밤 사이 꽤 많이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지표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네네. 되겠는데요. 19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 팬데믹 이전하면 20만 건 초반 이렇게 꽤 나왔었는데요. 이 19만 9천 건이라는 것은 1969년 이래 최저입니다. 69년이면 이게 50년인가요?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맞아요. 그때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신 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네. 그 시청하신 분 모르겠지만 여하튼 절반 정도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네네. 그러니까 50년 만에 최저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낮을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얼마만큼 좋으냐 나쁘냐인데요. 예상이 26만 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꽤 적게 나왔고요. 전주는 27만 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7만 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연속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네네. 앞서 신규는 이제 새로 받겠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은 연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205만 명인데요. 팬데믹 이후 최저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갖고 그렇지만 네. 경제 활동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한편에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이 여기 파악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오프, 파이어, 그러니까 해고되는 분이나 아니면 감원의 전체적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감원되는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게 되겠고요. 감원되는 비율 자체는 나 해고되는 비율은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 회복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정상화되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좀 한눈에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걸까요?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내피셜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인용하는 수치가 한 두 군데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CNN인가요? 네. 무디스가 같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매일 하는 것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달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그러니까 구글 네이버는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오래 들어가서 딱 저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CNN Back to Normal까지만 치면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지수가 네네. 있고 항목이 한 10개 나오는데요. 이건 그거를 모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방정부 차원 아니면 주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통계를 뭐 20몇 개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95포인트인데요. 95대가 최고치는 아닙니다. 한 달 전 때 95.6인가로 제가 본 거를 기억하는데 여튼 95도 다시 회복하면서 최고로 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95란 숫자 중에 미국은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개 주에가 각각을 조사하는데요. 50개 중에서 45개 주가 전주보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수치가 95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주는 전체 50개 중에서 웬만한 주는 전주보다 좋아지고 있고 그 네. 좋아진 정도가 지금 95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100은 안 가고 있다는 게 핵심. 네네. 100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105가 가 있으면 이거 좀 과열이죠. 인플레이션 막 걱정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못 갔지만 딱 95라는 수치가 최고 수준이라고 일단 보였어야 되겠고요.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거 여기 수치가 나오고 제가 활용해 드리는 거다. 질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어떤 건데요. 해고와 스스로 그만두는 수치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미국 내 자진 퇴사하는 거를 퀴시라고 표현합니다. 위의 숫자입니다. 3.0%가 네, 이제 네. 나는 이제 자진해서 그만두겠다 얘기하는 네. 거죠. 자진해서 그만두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이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죠. 있죠.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분들이 이제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미리 좀 그만두고 있고. 네.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휴가를 장기 난 이제 쉬어야겠다. 쉬는 사람들이 3.0%가 되겠고. 금이 지나면 0.9%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레이오프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저축률은 이제 꾸준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저축률이 하락되는 것은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개인의 소비 지출 중에 서비스랑 굳이는 아니면 서비스랑 이제 상품이라고 물건 사는 거가 되는데 네네. 이게 상당히 회복하고 있는데 또 이게 아까 100보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고 수준을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저게. 2020년 팬데믹 이전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직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남아 있는 거지만 그게 모여서 95가 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늘어나고 있죠. 11월 10일까지 나왔는데 7,865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작년 2월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한 2%까지 와 있지만 네네. 아직은 모자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신용카드 엄청 다시 쓰는 건데 아직은 모자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워낙 금리 인상 막 걱정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표상으로 나온 거 봤을 때 아직 정상화의
팬데믹 이전 수준의 95% 정도까지 네네. 왔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사실 뭐 거래도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연말 쇼핑 시즌,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 쇼핑 시즌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 휴장이 있어요. 자, 오늘 밤은 휴장이고 또 이제 내일 밤, 금요일은 또 반만 거래가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더니 또 까먹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네네. 오늘 밤에 열심히 이제 매매하려고 준비하신 분 계실 텐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목요일 안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반장만 열리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자체가 상당히 한산할 겁니다. 네, 네. 웬만한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디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 네. 큰 의미는 없는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고 저희도 특집으로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어느 정도 늘어나냐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NRF라고 소매 판매입니다. 네네. 거기서 얘기하는 거가 8.5에서 10.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만 하더라도 최고로 지금 많이 이들이 집계한 일에 최고의 성장이 나오는 건데요. 코엔증권 여기서 한 발 더 쌌습니다. 그러면서 11에서 13%까지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나올 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우리가 징후가 있는데요. 바클레이즈라는 금융사에서 크레딧 카드 사용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미 그 연말 쇼핑 시즌에 이제 전체 큰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연말 연말 쇼핑 시즌에 보면 11월부터 12월 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보면은요. 네. 2018년에 100을 썼다 그러면 이미 58을 썼다는 겁니다. 신용카드가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카드만 하는 거죠. 전체는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작년 수준에 이미 48%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빨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먼저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되지만 크리스마스 카드 장식하는 그 추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추리를 이미 10월 달에 수많은 사람이 이미 주문하고 이미 결제를 했습니다. 못 받을까 봐. 네. 물건이 없을까 봐요. 이렇게 많이 땡겨서 했고 10월부터 연말 쇼핑 시즌 시작하는 비율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미리 빨리 샀기 때문에 이거 갖고 해서 이 수치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엄청나게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기존 전망대이 어느 정도냐는데 그건 제가 내일은 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도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도비에서도 온라인 쇼핑 업체들만 갖고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어도비의 예측이 있습니다. 어도비 예측을 보면 매일매일 당일에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일어날 거냐고 예측하는 수준이 있고 같은 기간에 작년에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가 25일, 미국의 25일이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집계를 합니다. 뭐가 많이 팔렸느냐를 집계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24일까지의 집계 결과가 있단 말이죠. 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쇼핑했냐는 것인데요. 그거보다 지금 실제로요. 올해 예측한 것 자체가 25% 정도가 쇼핑이 더 많을 거라니. 같은 기간 대비. 왜? 미리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보통 25% 정도가 같은 기간 대비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10%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지금 선주문을 엄청 한 거죠, 지금. 그게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월가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번 쇼핑 시즌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4개를 추천을 했는데요. 네네. 그것만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딕스 스포츠입니다. 딕스 스포츠는 저는 이제 가봤지만 익숙한 분은 아니고 아마 스포츠 매니아들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매장이 많은 데는 아닙니다. 딱 그림 보시면 아니다. 어떤 곳인지. 그 야구 글러브로 소파를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 느낌으로 딕스 스포츠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주간 재미없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탑픽으로 일단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호. 이런 게 많이 팔릴 거다. 네네.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 번 저희가 많은 분들 아시는 수공예 전문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SE라고 있습니다. 네. SE가 온라인 쇼핑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사상체 효과를 회복한 주식이 이겁니다. SE. 그리고 두 번째가 쇼피파인데 여튼 SE도 지금 월가에서 많은 곳에서 이번 쇼핑 시즌에 주목할 주식으로 얘기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는 타겟입니다. 타겟은 이제 아시다시피 2019년에 연간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 하나로 뽑힐 정도로 소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화려하게 변신에 성공한 소위 대형 할인점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타겟은 오늘 코엔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따로 차트 표현은 안 했지만 월마트도 또 탑픽으로 제시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JP모건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지금 월가에서 이번 쇼핑 시즌에 관심주로 좀 뽑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최우선으로 투자할 만한 주식 7개를 선정했다고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관심 가거든요. 네. 네, 이겁니다. 나스닥이 이제 오늘 이제 약간 반등했지만 이틀 동안의 하락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죠. 네네. 근데 보시면 한테 떨어지기 시작할 때 보면 다 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승이 약간 제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 이번은 나스닥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올라간 거는 기술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죠. 그 앞서 계속 보여드렸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애플이 그냥 가는 건데요. 사실 애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연말 쇼핑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보면 제일 많이 사겠다는 거는 이제 선물로 보면 이제 상품권 주는 거고 진짜 가거나 사서 하는 거는 애들 때문에 장난감과 게임기 그리고 게임 그 아이템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게임과 관련된 거 장난감을 제외하고는 이번에도 최고 히트는 에어팟입니다. 에어팟 그 시즌 그 3세대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 핫한 거요. 그거에다가 에어팟 프로 있죠. 그거 60만 원, 7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의 최고 히트가 이번에 나오는 그 워치입니다. 애플워치. 애플워치 7. 네. 애플워치 7세대가 제가 직접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 들은 거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애플 스토어에 갔더니 6개월 후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히트기 때문에 지금 있으면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약간 오버해서 파는 것들이 있죠. 리셀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징크레머가 얘기한 건 최근에 주가 하락시기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이 같이 떨어진 거. 아하. 여전히 기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거. 기대 이상의 성장을 자기네가 발표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락에서 크게 하락하거나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나서 올라가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보면 더 빨리 회복하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알파벳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워낙 뻔히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은 네트워크 관련 회사인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NET라는 심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그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을 얘기하는 거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PANW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건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익숙한 것 중에 3개가 들어갑니다. 로블록스를 얘기하고 있죠. 워낙 좋게 얘기합니다. 진 크레이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와 AMD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오늘 좀 엔비디아나 AMD가 반등하던데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짚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10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지난 밤사이 미국 시황을 월가 스피드 브리핑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자,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 워즈 검색하셔서 7시 10분부터 저희 라이브 방송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고맙습니다.